네,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금천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 사회를 맡은 최기상 의원실의 박희정 보좌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정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같이 주최해주신 최기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를 대표하여 서울시의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성준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구의회를 대표하여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구의장님이신 이인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엄새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린 분들께서는 저희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구에서 시에서 크게 힘써 주실 분들이시니까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크게 같이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이번 정책 간담회는요, 금천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5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는 한 분당 8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발표가 생각보다 짧고 토론이 아니라 왜 발표라고 했을까 싶으실 텐데요. 오늘의 자리는 간담회이고 오늘 앞에서 발제해 주시는 분은 이제 발표자로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 주시지만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은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토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참여자분들의 적극적 토론을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놓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이 행사 간담회를 주최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그리고 함께 해주실 최기상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어떻게 열게 되셨는지 인사말과 함께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최기상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 예술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 문화는 공기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술은 특히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게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억압되어 있는 상태 혹은 뭐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늘 갖게 하고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더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게 예술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이 더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자기 실현의 자유를 마냥 마구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하다가 우리 지역 예술가 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의회나 구의회 의원분들은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떻게 잘 쓰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곧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논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오신 예술가분들 또 문화예술 쪽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금천의 30년 50년을 내다 보면서 차분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의 인사말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게 잘 마련해 주셨는데요. 귀한 공간 내어주신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입니다. 네, 올해는 광복 80주년,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거의 30주년입니다. 저희가 구로구에서 분구돼서 30주년이고요. 특히 구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문화예술 조성을 위한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최기상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또 문화예술 특히 우리 여기 금천구는 조선 후기 역사가 스며 있는 것입니다. 금천 행국이나 또 우리 화합사나 모든 면에서 잘 오늘이 좋은 성과를 이뤄서 또 보다 더 예산이나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천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우리 예술인 그리고 오늘 오신 패널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 우리 또 지역위원회 또 직원들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발표 이어서 들어볼 건데요.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분 정도이고 제가 이렇게 혹시나 조금 길어지면 따로 신호를 보내드릴 테니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금천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안을 해주실 김유선 산아래 문화학교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아래 문화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발제를 맡았네요. 네. 네. 저희가 지난 7월 19일 날 모였습니다. 어떤 주제로 모이게 됐냐면 335 모여서 청년들 또는 지역의 활동가들,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여러 모임들이 소소하게 있었고 그 모임들을 가지고 기본 간담회를 하자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 여기 계신 의원님 또는 최기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이야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나눴습니다. 그때 나왔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나왔던 얘기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7월 19일 날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금천구에서 문화예술 활동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5가지의 저희는 제안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확충, 굉장히 거대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실제로는 금천구에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시설, 관련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을 더 이상 만들자, 크게 만들자라는 뜻보다는 재조성하자 또는 재생산하자, 새롭게 재생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재배치, 이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창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제안한 것은 생태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버넌스가 실제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거버넌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거버넌스 하고 있는가? 주민들, 예술가들 우리가 협력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거부감도 있었죠. 약간의 상처 같은 게 있는 거죠. 잘해보려고 모였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어. 우리 계속 동원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미리 걱정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여해보자. 그리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순환하는 구조. 굉장히 문화재단이 생긴 이래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공연화에서부터 문화예술 교육, 사실은 피부로 느끼게 아주 많은,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없었던 도서관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도서관에, 그러니까 문화재단 안으로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그런 활동들이 더 확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런 활동들은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 활동들이 단기적인 거 아닌가? 또는 일회성 행사 아닌가라고 하는 물론 그런 것들을 효능감 있는 어떤 효과적인 단발성의 행사도 굉장히 축제처럼 필요하지만 이런 활동들 중에서는 장기적인 안목, 그러니까 몇 년을 내다보는 2년, 3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순환성이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그다음에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는데 그 인력들이 이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가? 실제로는 자기는 하고 싶은데 나 전시 여기서 하고 싶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 만난 사진 작가들이었는데 전시하기 어려웠어요라고 하는 대관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관이 안 된다고 하면 금방 포기해 버리는 거죠. 대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인력들과 매칭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 많은 문화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고 자원이 있음에도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나중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사실 지금 크리에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생산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 음악, 미술, 그다음에 다양한 장르, 그다음에 복합 장르라고 하죠. 서로 뭔가 이렇게 연결돼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들이 생산적인 작업이 되려면 조금 더 집중적인 어떤 지원이나 또는 육성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금천형 레지던시라고 저희는 명명을 해봤는데 레지던시인데 생산을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게 잘 팔리는 소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어떻게 매칭을 해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저희는 금천형 레지던시라고 봤습니다. 기왕에 있는 문화공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왕에 있는 문화 공간에서 그걸 금천형 레지던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생산적인 크리에이터들을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생산된 것들을 지원해서 소비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금천에서 제대로 된 금천에서 대표할 만한 어떤 문화 상품, 그냥 작은 굿즈라도 그게 그러니까 의외로 발견했는데 그거를 개발했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그거는 사실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금천형 레지던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실제로 플랫폼에 대해서, 그다음에 매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천에서는 사실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 지역 활동가들,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도구가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도구를 잘 활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거리를, 또는 너무 먼 거리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가까이 밀접하게 밀도 있게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면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과 재원에 협력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재원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들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원과 운영에 협력하자라고 하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되게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이 먼저 나서자 예술가들이 먼저 나서겠다. 그런데 거기에 호응해주는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효능감 있는 문화예술 정책에 반응하는 시민으로서, 문화예술가로서 이 지역에 지속 가능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무리로 저희는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9일 날 있었던 작은 자리였지만 사실은 시흥동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예술가들이 모였어요. 우리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시흥동에 있는 사람들 모여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이거를 기꺼이 최기상 의원실에서 받아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더 가능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분이란 시간이 사실 발표하시는 분께는 진짜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사회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크게 드리면서,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겠네. 네, 금천구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을 공유해 주실 조성희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정책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금천구청 문화정책팀장 조성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도 많지 않고 저한테 그 요청하신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며칠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함께 고민하면 이 고민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가지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PPT를 준비하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조금 더 자세히 준비했을 텐데 발제문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제 발제문은 9쪽부터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냥 시간 나실 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개드렸듯이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 금천구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예술팀이 있었고 문화예술팀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직이 바뀌어서 문화정책팀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처음 발령 나왔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더 나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런 게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쓴 글은 사실 작년에 저희 금천구에서
그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그 부분에 대한 요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실제 보고서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금천구의 일반 환경과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 환경 그리고 11쪽에 있는 이제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연구자가 연구 주제로서의 어떤 금천구 중장기 계획을 발제를 했고요. 그 내용은 12쪽에 4번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전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말씀드릴 내용은 14쪽과 15쪽입니다. 이 정책 제안자는 정책 제안을 3가지를 했고요. 첫 번째로 문화재단의 역할 강화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 문화예술인을 키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라라는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올해부터 금천구가 그 중장기 계획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춰진 기조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5쪽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으로 15쪽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하는 건 주민과 호흡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행정기관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여기 제가 외부 요인이라고 적었는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정권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회에 있는지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나 경제적인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외부 요인을 바탕으로 금천구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 기관이 문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중간자적 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 언급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내지는 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금천구에서 직접 재단이나 문화원이 없었을 시절 내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이제 그 시민들에게 그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다수의 정책들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훨씬 더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그 윗단에서 예술 그룹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예술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술 단체일 수도 있고요. 예술 단체끼리의 연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재단과 내지는 구와 소통을 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문화적 어떤 그 감수성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교육부서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해오면서 다양한 관계들을 봐왔는데 사실 그 처음 우리 발제하신 선생님께서 거버넌스도 언급하시고 하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에서 보면 효능감이 없다 내지는 동원된다는 느낌이 덜 들기도 하고 그거는 민과 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또 민과 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무시당하고 있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있어서 갈등되는 구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문화 정책이라는 구조보다 그 기저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 안에 동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된 우리 안에 어떤 능력들이 지금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 하에서 이 그림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15쪽부터 16쪽까지 적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짧게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그냥 되게 축약하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되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과 무관하게
그 상황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행정조직도 마찬가지고 중간지원조직도 마찬가지고 예술그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만 돌아가는 형태라면 그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닐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서 지금 고민해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곤고하게 갖는 것은 누가 있든지 간에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화정책 팀장이 됐을 때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새삼 느끼는 건 좀 전에 첫 번째 발표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앞으로 발표하는 그 발표자님의 얘기를 듣고 패널 여기 참여하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조성희 팀장님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조사하셔가지고 저희 금천구의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이 나왔고 그 발표 자료집 보시면 그 QR코드를 일부러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집이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꼭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아까 사전에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분은 저희 그때 간담회 때 예술가분들이 모이셔서 지금의 문제의식과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 논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지금 구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단, 그리고 서울시, 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발표하실 내용들은 그 문제의식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조금 이것들을 같이 고민해 갈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자리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 전략에 대해서 윤희수 금천문화재단 본부장님 앞으로 모셔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문화재단 본부장 맡고 있는 윤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효선 대표님께서 저희 재단에 대한 기대를 담아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우리 김효선 대표님은 저희 재단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은 분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재단 직원들 고생한다고 후원금까지 보내주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애정, 우리 금천구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다라는 사실은 제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고 또 저희랑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동기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 전략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좀 전에 우리 금천구청의 조성익 팀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가 효율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행정 주체들, 또 어떤 고집스러운 예술가들, 지역의 현장에 뛰는 분들, 또 저희 같은 중간에 매개 조직들, 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상화됐을 때, 그것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는 편이 있습니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지역에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리를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데, 이것은 좀 정책 최고 결정자의 강력한 의지와 어떤 서포트하는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한 형태입니다. 저희 금천문화재단 이사진들을 혹시라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가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예술가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또 이제 저희 이사장님으로는 기업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그 금천구의 문화 정책을 고민하고 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거버넌스라는 것을 그냥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지속가능한 금천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기상 국회의원님과 또 함께 힘써 주신 이인식 구의회의장님, 또 저 추천해 주신 엄새별 복지건설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들 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예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그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 까지 첨부로 드렸는데요. 이 자료에 있는 그 첨부된 이미지 자료는 저희 재단에서 지난 상반기에 재단 내부 직원들과 외부 관계인들이 상당히 오랜 수기 과정과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마련한 지역문화예술 정책 중장기 계획 최종 보고서를 발췌해서 제시해드린 것입니다.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미 그 지역 예술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 싶었었는데 좀 발표를 간단하게 해주십사 요청이 있었고, 또 원론적인 이야기들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7월 19일 시흥동 예술 생태계 조성 간담회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좀 진전된 내용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 제시해 주셨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에 금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 마련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 수기하면서 보완하고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금천구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주체인 예술과 기획자, 주민, 기업 등을 연결하고 함께 문화 생태계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에 핵심 가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 첫 번째 지역 중심, 지역 예술인, 주민, 로컬 기업 등이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예술 지원 시스템 구축, 로컬 기획자 양성,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 등을 새롭게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단기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통해 문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력과 연결입니다. 공공과 민간, 산업과 교육, 예술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조정과 매개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덧붙여서 참고 자료 이렇게 정리해드린 것에서 보시듯이 저희 재단에서도 금천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가장 우선적인 발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가 하여튼 이런 보고서로 지금 발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지류 보고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PDF 파일로 해서 곧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찬찬히 살펴보시면 저희 재단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어떤 금천구 문화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지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실제로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 금천구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과제와
우리 구민, 금천 구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두 가지 축입니다. 금천구에 그냥 문화예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형태도 있지만 또 금천 구민들의 어떤 향유 복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가치에서 충돌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은 그것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금천문화재단에서는 이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의 삶이 예술로 피어나는 금천, 이것을 그 비전으로 설정하고 예술로 피어나는 금천, 이야기와 지역을 잇는 금천, 삶 속 문화가 흐르는 금천, 협력적 거버넌스, 이런 네 가지 핵심 가치와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문화 플랫폼 구축, 지역 특성화 콘텐츠 발굴과 확장, 그 시민 삶의 향상과 문화복지 확대,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 구축 등의 그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과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지역 문화예술 예술인 발굴과 육성에 관한 내용과 어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지난 7월 19일 그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지원 정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기획자의 입장에서 의도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두 번째, 단순 창작자 지원을 넘어서 예술가, 기획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예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금천군의 기획자 및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와 예산 반영 시 조정에 관한 문제는 비단 여기 계신 우리 그 예술가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엄청나게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정말 그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 제안서 썼었는데요. 그대로 예산이 반영된 경우는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삭감되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로 해서 좌절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그건 좀 많이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길게 갔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어떤 내용들 그 자료 살펴보시면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지역문화 그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년 사업 설정해 놓고 좀 예산 반영 단계에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셨는데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그 문화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풍부한 도시입니다. 재단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중추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연결하고 실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행정, 문화예술계, 시민 등 모두가 함께하는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이야기는 저희 토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금천을 위한 문화거점 역할에 대해서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실장님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서명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금천을 위한 문화거점의 역할인데요. 제가 서울시의 정책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사업들, 그리고 특히 지역문화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들, 또 사업의 방향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원고로 자료에 그대로 사실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로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지방 소멸의 시대에 무슨 로컬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이 아닌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의 자치구도 하나의 지역으로서 로컬리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화정책의 세계적인 흐름도 국가에서 도시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조될수록 로컬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사, 자연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과 가치를 의미하는 로컬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술에 기반한 또는 예술과 결합한 창의적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MZ세대가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다양한 가치들이 결합된 로컬 문화가 새롭고 폭넓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의적 도시 환경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로컬리티와 예술의 연결에서 가장 활발한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문화행위 실태조사 등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도 생활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고 단순 향유보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정책에서 보면은 도시의 서비스 개념이 광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바뀌고 또 더 나은 도시문화 환경을 위해서 제안 추진하는 주체가 지역 주민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에 주목할 만한 로컬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종로, 명동 등의 전통적인 도심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주도 정책과 민간 예술 생태가 결합된 대학로, 그리고 서브컬처와 청년 문화의 홍대 인근, 또 물레동과 을지로 등 구 경공업 단지의 대안 공간에서부터 힙플레이스로의 변화, 최근에 성수동 중심의 벤처와 팝업 문화 등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의 공통점을 들자면 문화 공간과 거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설립한 공간이든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간 공간이든 간에 문화 거점을 중심으로 로컬 문화가 활발해지고 더 뚜렷한 색깔의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천예술공장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9년에 기존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인근의 문화공간은 아마도 금날의 아트홀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컬처노믹스, 즉 문화를 통한 지역 활력과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금천예술공장 역시 시각예술 레지던시라는 고유한 목적 사업에 더해서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 아트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 작가였던 이뭉순 작가는 그 금천 미세스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금천 지역의 주부 19명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 과거 공단에서 일했던 개인사를 녹인 금천 블루스라는 영상 작품을 찍었습니다. 이 작품이 나중에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받은 작품 위로공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내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예술가와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문화공간과 기반들이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금천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금천 뮤지컬 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문화공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독산동, 가산동, 시흥동의 문화 거점들을 연결하는 독가시넷이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도 11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본연의 기능인 예술작품 발표뿐만 아니라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창작 기지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소통하며 로컬리티에 기반한 또는 창의적 로컬리티를 만들어가는 문화 거점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천의 고유한 스토리와 사람들에 주목하고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며 함께 작업하고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또 취약계층과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공간들이 예술가와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나는 커뮤니티 거점이 되고 서울시와 금천구 그리고 민간 공간들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크리에이티브 금천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금천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플랫폼이 추동력을 갖고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과 이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이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권역별로 매력문화자원에 기반한 거점형 지원 사업도 추진해 볼 만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협업의 기회를 만듭니다. 도시 마케팅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도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 소규모 민간 공간 지원과 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시민지도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 또 기업을 포함한 민간 협력 지원, 또 유휴 공간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천의 스토리에 예술의 색깔이 입혀지고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종 간의 결합과 경합을 통해서 창의적 도시문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예술 관광의 기대 효과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문단이 앞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 과제들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금천 콘텐츠 창작소 제안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김명환 수상한 협동조합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상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미시적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좀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공간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천 콘텐츠 창작소라는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흥동 콘텐츠 창작소 제안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수상한 스테이지라고 하는 뮤지션 대상 오픈마이크, 뭐 이제 뮤지션이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고 뭐 퍼포먼스나 뭐 신앙송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뮤지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약 600팀 이상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뮤지션 네트워크 이제 단체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실제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200팀 이상 정도 분들이 이제 참여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서로에게 필요한 뭐 그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앨범이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창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쪽으로 이제 뭐 공연 문의나 행사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저희와 함께 했던 뮤지션분들 대상으로 그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서 그분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 공연을 매번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쌓여 있는 클립들이 그분들한테는 이제 자신들만의 포트폴리오로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펜타포트라고 하는 뭐 인천에서 진행하는 그 거의 최대 규모의 락 페스티벌 그런 데서도 펜타루키즈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원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공간에 와서 이제 공연하신 분들이 분위기가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해외 쪽으로 그 남미 쪽에 팬층이 좀 많은 분들이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랑도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남미나 일본 쪽의 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저희가 스트리밍 서비스도 같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연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 공연에 뭐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인디 뮤지션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매 공연에 한 20분에서 40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평균적으로 이제 3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 달에 4번 하고 1년으로 추산해 보면은 한 1,400명 정도가 이제 별장길, 저희가 공간이 이제 별장길에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방문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공연의 특성상 그 인근 주민분들보다는
그 아티스트의 팬분들이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한 80% 정도 분들은 금천구를 처음 방문해보는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도 연 한 1,100명 이상 분들이 새로 금천구를 방문하시고 특히 이제 시흥동에 방문을 하시고 이제 소비도 하고 가십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2024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는 않지만 참여해 주셨던 아티스트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QR코드를 넣어놨는데 뭐 요번 주까지만 저희가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QR코드 보시면은 어떤 의견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거를 좀 중요하게 물어봤어요. 금천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화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이신가요? 그러면은 어떤 정책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를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일단은 좋지 않다가 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 요거는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설문을 진행했던 거여서 수치가 그렇게 데이터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좋음이라고 신청해 주신 분들도 저희 공간에 와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해 주셔가지고 좋음으로 해주신 거지 전체적인 어떤 문화 정책이나 문화 활동 여건이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예술인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해봤을 때, 예, 콘텐츠 창작소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2위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술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러면 컨텐츠 창작소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그 제주도에 제뮤라고 하는 제주 음악 창작소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좀 방문도 해봤어요. 방문을 해봐서 사례 조사도 해보고 거기 담당하시는 이제 주무관님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제주 음악 창작소는 이제 서귀포 시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 예술의 전당 옆에 같이 이제 그 붙어 있는 형태로 네,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예산은 보통 한 2억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뮤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뭐 예술인 발굴, 그리고 예술인들의 성장, 그리고 예술인들의 도약, 그리고 그 제주 도민들을 위한 향유 사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음악 창작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이제 결국에 제주의 숲이나 생태, 바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음악 콘텐츠가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유명한 뮤지션분들 뭐 장필순 씨도 여기에서 이제 녹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 로컬 뮤지션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창작 지원하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지원한 뮤지션 대상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그 축제나 자원들의 연결을 해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금천구 내 아예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언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공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만약에 이제 금천구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콘텐츠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창작 지원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천구에도 분명히 그 로컬리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잠재성이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아무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창작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공연이나 쇼케이스를 좀 지원하는 활동들, 그래서 예, 그런 활동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축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모니 축제도 있고, 뭐 정주대장 능행차, 그리고 최근에는 시행문화제도 생겼고, 그리고 그 뭐 가산동 위주에서 하는 그 쥐벨리 페스타 이런 것도 있고, 패션 영화제도 있고, 근데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이런 그 뮤지션들이 연결된다면, 비단 뮤지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컨텐츠 제작자분들이 연결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효능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면서 좀 다양한 기대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제 지역적 측면으로 나눠봤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문화 관광, 예술 관광 이런 쪽으로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저희는 별장길에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골목 안에 그 뭐 소비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매력적인 컨텐츠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연계해서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간 관련한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간 관련한 내용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간이 아니라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K-팝 데몬 헌터스 얘기가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K컬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 거기 회의에서도 K-팝 데몬 헌터스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독자 IP가 그 지적재산권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관료제 내에서는 그것들이 발현되기 좀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그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환경들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스트푸드,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민과 관,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 잘 연계될 수 있고, 누군가 동원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버넌스가 좀 실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로서 발표자분들께 시간의 압박을 계속 드리는 게 참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자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간담회로서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그 답을 같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발표해 주신 분들은 앞으로 좀 잠깐 나와서 같이 참여자분들의 의견과 토론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고민들을 깨우는 마중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청이나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을 좀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김유선 대표님이나 김명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 필요와 고민 그리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하시는 중에 아니면 문화예술을 향유하시는 중에 금천구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고민사항이 좀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오늘 들었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거나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이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 한 20분 정도 좀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서로 토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혹시 이야기 좀 나눠주실 분? 네. 마이크. 네. 네, 국제예술교육협회 김두석입니다. 발표하신 그 유니스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중장기 계획이 수립 완료되었고 예술 지원 시스템도 마련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 시스템의 인적인 구성을 좀 알 수 있을까 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 게 좀 있어서요. 저희가 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는 중이지 지금 시스템이 딱 세팅이 돼 있어서 이게 누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지역 문화팀 주도로 다양한 사업들 지금 수립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토대로 좀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 이 계획 자체가 5년에 걸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쭌 이유는 저도 서울시 교육청 문화예술 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지금 재단에서 계획하신 내용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늘 그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관련된 부서나 기관에 요청 드렸던 부분인데 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해당 어떤 단일 부서에서만 이걸 계획한다고 해서 지속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관계자분들이 길어야 2, 3년 때로는 1, 2년에 바뀌기도 하시고 재단은 그나마 조금 더 그들이 지속성이 있긴 하지만 그 또한 뭐 또 오래 가시기에는 또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중장기 구상을 하고 지속해 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TF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좀 구성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청의 문화예술 관계자분들 그리고 재단에 관계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해 온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함께해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구성이 된다면 좀 더 지속성 있고 영속성 있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김효순 대표님 그 공간 구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 지금 우리 지역에 세 군데 문화예술 관련 공간이 있잖아요. 어울쌤이 먼저 있었고 뮤지컬 센터 그리고 만천명월이 들어섰는데 각기 목적성이 다 있습니다. 어울쌤은 생활 동아리 중심이고 뮤지컬 센터는 공연 예술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만천명월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시작된 겁니다. 그 설계도 심사부터 제가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지금 각각의 목적성이 있고 하면서 그 서로 중첩이 또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사실은 만천명월이 중심인데 그 공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협소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아까 김유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을 뭐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되 한 10수년 전부터 폐교 얘기가 있던 학교가 있습니다. 지역 계신 분들 대충 아시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을 구에서 또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역 문화예술 중심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서남권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정 영역이 아니라 뭐 다양한 전시, 공연, 영역도 국악, 양악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중장기 계획 진행과 관련돼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 민간 이제 지역문화예술 관계자의 민간 관계자분들의 포함이 된 TF를 구성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향후에 가능성이 있으신지도 같이 의견 한번 주시고. 저희가 일단 이제 그 발전 계획 자체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수립을 했고요. 이제 매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그 지역 예술가분들의 의견 청취하고 또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TFT까지 지금 그 이슈를 하기는 뭐 저희가 이미 그 계획 중장기 계획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혹시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뭐 같이 구성해서 더 이렇게 깊이 소개할 수 있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혹시 혹은 의견 있으실까요? 네.
소속 그 성함과 소속을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어나야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금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34살 김도현입니다. 네. 금천구에서 여러 이제 예술 활동을 했었고요. 저는 특정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떤 금천구에서 하고 싶은 어떤 문화예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시스템을 이야기하셨던 조성희 팀장님 혹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전에 여기 수상한 창고, 그러니까 지금 수상한 협동조합 공간에서 이제 전시 한 번과 공연 2번을 기획해서 올렸었는데요. 이제 어떤 제가 금천구에서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구민 한 분 한 분이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는 정말 갖기 힘듭니다. 그건 어떤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제 경우의 사례를 이렇게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한 30대 때 어떤 그 예술 단체를 운영하면서 제가 가진 것이 정말 좋은 것이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겠다라고 정말 굳센 의지를 갖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저 정말로 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실에도 들어갔었고, 장관 보좌관실,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장실, 온갖 데를 다 다녔고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거는 기획자, 예술가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일이고, 당장 또 금천구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금천문화재단의 본부장을 찾아오시면 제일 빠르게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에 이제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제 금천구가 만들어 놓은 사업에만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저희도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만천명월인이라든가 얼샘이라든가 제가 생각하기에 금천구에는 굉장히 여러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만천명월 거기가 예술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만큼 지금 너무 각자 공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홍보해 주셔가지고 예술인들도 이제 그곳을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천명월 예술인가에 관해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다른 구, 우리 구는 이제 그 역사가 30년 됐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좀 전통이 좀 많이 있고 구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 단체들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활동해온 경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예술 단체들의 사무실이 같이 밀집해 있는 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 단체들 중심으로 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예술가분들께서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실은 추진이 됐던 것이 그 예술인의 집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 각각의 예술 단체들에게 그 사무 공간을 이렇게 배분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공간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재단에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술 단체 회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설득을 했고 수기 과정을 겪었습니다. 많이 이 공간은 우리가 같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각각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공간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가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다들 합의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예술 단체들이 같이 공유해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 그 만천명월 예술인가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금천 예술인의 집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층에 가시면 그 대들보에 위에가 그 뭐죠? 그
거기에 금천 예술인의 집이라고 하는 그 상량문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상투적인 것 같으니 그래도 우리 지역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의 명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의견을 모아서 정조의 그 사상도 담고 있는 만천명월 예술인가라는 이름으로 탄생된 공간입니다. 그 만천명월이 왜 탄생했느냐 하면 그 정조 아시는 네. 것처럼 그 질문에만 우선 좀 이렇게 맞게 부탁드리고 우선은 제가 볼 땐 팀장님 의견이 왜냐하면 어울쌤 이야기도 좀 하셨고요. 금천구에 있는 예술 공간을 잘 활용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거나 활용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 의식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 말씀하셨던 건부터 좀 짚고 가자면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술가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목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나는 수상한 창고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상한 창고를 이용한 사람들끼리의 그 연합, 연합체, 그게 뭐 공동체, 그 긴밀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한쪽으로 수상한 창고 대표님이 저희 쪽에 와서 이런 그 예술가분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해봅시다라고 하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개인이 할 수 없는 어떤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꼭 문화예술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별철수 말씀드렸듯이 많은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제 계속 경험을 하면 개인적으로 효능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의견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실현하는 관계에서 민과 관과 중간 조직 간의 경험이 생기면 그 안에서 이런 정책이 있었네, 이런 공간이 있었네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정책 홍보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꾸준히 잘 전달되지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그냥 정보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뭐 홍보를 더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한다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인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동체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가 없으셨어가지고 문화예술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그 창구는 체계 안에 고민을 해주실 거죠? 두 기관에서는. 네. 그 언급에 대해서 저는 문화예술인의 공통적인 창구는 사실 여기 옆에 계신 이제 본문에 계시지만 재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때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정책적으로도 내년부터는 금천문화재단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그리고 예산도 그쪽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방향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성함과 소속 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서 그냥 주민으로 있는 김문인이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는데, 저 역시도 이제 예술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저도 예술인이기도 하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한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관하고 재단하고 민이 지금 다 한 자리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되는 게 보면은 뭔가 지향점은 같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전부 다 따로 논다는 느낌을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민이 관에 요청할 때라든가 민이 뭐 재단에 요청할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계속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관, 재단, 민 이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고 있고, 지금 뭐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향점이 같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향점이 다른 경우도 되게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사실 서로 역할과 책임이 달라서 갈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발전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근무 경력이 많지 않아서 막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개개의 트러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계속 이제 문화재단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소통체계는 오늘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혹시 재단이랑 네. 민쪽도 네. 그 답변을 한번 듣고 네. 갈등이 없는 데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근데 갈등이 그냥 심각하냐, 작으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불가능한 것이냐의 문제일 것인데, 저희 지금 이제 구청과 저희 그 재단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든 다 수기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수시로 공유하고 있고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어도 같이 조절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에서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약간은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고 약간은 방향이 왜 이럴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또 저희는 저희대로 그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민에서는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예술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저희가 그걸 막고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방향성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접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뭐 저는 지금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에서 우리 그 김명환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부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꼭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민 그리고 관 그리고 중간 조직의 어떤 성격상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면 이게 그 조직에서 그 연합체에서 배제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은 적이 있고요. 예, 특정 어디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게 왜인지를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생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관이나 뭐 중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게 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성과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예술인들의 성과물을 착취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예. 네, 저는 이제 시흥 일동 주민 자격에서 우리 금천 문화재단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공간, 가령 금날의 아트홀 등의 공간이 금천에 여러 군데 있을 텐데요. 그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있을 건데, 현재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가령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통계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공간들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아니면 쉬워졌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국회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첨부해서 드릴 텐데, 시흥 일동 주민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나래 아트홀에 관한 그 의견이 사실은 제일 많이 저희가 접수가 됩니다. 금나래 아트홀은 그 저희 금천구에 있는 그 유일한 중규모 그 전문 공연장입니다. 전문 공연장으로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굉장히 많은 토의와 수기가 있었고, 저희가 이곳을 어떤 우리 그
예술인들의 어떤 접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 전문 공연장의 위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천구청의 입장에서 금천구의 구민들을 위한 행사들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 행사성 행사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도 이제 좀 그 방어선을 갖고 공연 형태의 행사들 주로 이제 어떤 그래도 이제 예술적 공연들이 펼쳐지는 행사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 대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는 그냥 무턱대고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연장에 필요한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 안전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무대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 이 3인의 딱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공간을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안정적인 공연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용한 범위 한 달에 딱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있고 그 시간 내에서는 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직원들 자체가 그 근로자 신분입니다. 노동자 신분이어서 정해진 법정 노동 시간 준수해야 되는 책무가 있고요. 또 안전에 관한 그 책임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 그 저희 재단에서 책임을 맡아야 되는 일이고 큰 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맡아야 되는 사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서 최대한 거의 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을 이제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따로 통계 전해 자료는 듣기로 저희가 하고요. 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방금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단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뭐 재단 직원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주민의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이따 끝에 잠시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적어도 구의회 의원님들이라면 금천에 있는 문화공간의 현황과 사용률은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바로바로 바꿔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건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 주체를 재단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도 하나의 자원이고 매우 부족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주민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등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부분이기도 하고 되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재단 입장에서 뭐 재단 직원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재단이 가져야 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긴 했는데 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구민에게 줘야 된다는 면에서 재단과 구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공간은 한정돼 있으니 이걸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 차에 대해서 상호 양해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어떤 공간은 유휴 공간으로서 사실 잘 안 팔리는 공간도 있고요. 어떤 공간은 매우 인기가 많아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면의 차이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민과 관의 뭐 소통 문제나 아니면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의 문제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한 분 정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해서 한 말씀만. 근데 우선 질문 의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 따로 그러면 그 얘기 혹시 참여자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면 우선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한계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2월부터 그 금나래 아톨 개보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약 1년 가까이 걸리게 되고요. 이 기간을 거치고 나면 저희들 인력 충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거의 1년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일정 빼놓고는 거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짜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독산 일동 주민 박만채입니다. 앉아서, 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최계상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에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잠깐 적은 글을 읽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놀이터 시민극단은 구민이면서 직장인들로 예술 분야에 열정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친화에 유익한 단체로서 2년으로 접어들어가는데 금천 연극협회 지부 지도로 몇 번의 공연도 하고 꾸준히 작품 준비를 하는데 연습의 시간적인 제약과 친목회비로 중요합니다. 친목회비로 극단 소품 및 무대 장치, 시설비 부족하고 음악, 조명 등 전문 스텝 운영에 아주 태부적입니다. 훌륭하신 발표자님들의 학술적인 연구 노력하심에 칭찬드립니다. 그러나 문서화보다는 예술 분야에 쉽게 접근하도록 무대 개발과 초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청 예산이 예술 단체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모르지만 창갑이나 시상금 등을 지원하여 예술 단체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번에 9월 28일 정조대왕 능행차가 모집 인원이 남자 1명, 여자 3명으로 보았습니다. 각본이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다수의 구민 배우들이 경험하도록 관계자께서는 극본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만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만한 것들이나 아니면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도 구민 참여가 최대한 될 수 있게끔 애써달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저희 아까 손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한 분 정도만 네. 아까부터 저기 드셨던 분이셔가지고 네. 박 선생님, 네. 네,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네. 금천연극협회 박유열입니다. 여기 계신 그 최기상 국회의원님과 그다음에 서울시 아이스루 의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금천에서 처음으로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축제가 8월 이번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제11회 서울시민연극제가 여기 그 금천문화재단 금천구청에서 애써 주시고 또 최기상 의원님과 여기 아이스루 의원님 여기 이인식 의장님 모두 애써 주셔서 제 금천구청 개청 30주년 기념으로 제11회 서울 시민연극제가 9월 1일부터 27일까지 금나래 아톨에서 9월 1일 날 개막식을 하고요. 9월 2일부터 24일까지 금천 뮤지컬 센터에서 서울시 각 구 대표 20개 단체가 매일 한 작품씩 금천 뮤지컬 센터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두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조금 전 말씀드린 여러분과 금천 구민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천 연극협회였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을 같이 해주시는데, 토론하는 동안에 말씀을 아예 못하신 두 분의 발표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자분들은 오늘 토론을 좀 보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소감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 내 일어나는 일들은 금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시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시 정책실에서 오신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좀 여쭙는다기보다는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공단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천예술공장이 우리 동네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서서울미술관 곧 이제 생겨서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서울 시민들이 금천 구민 포함해서 활동이나 또는 어떤 전시나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날 텐데, 그 약간 지역 TO라기보다는 좋은 사례를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의 로컬리티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브랜드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런 기회를 예술공장에서 다시 한번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또는 서서울미술관에서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예술할 수 있는 연계점들을 정책적으로 어떤 TO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은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서. 예. 네, 제가 서서울미술관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서울미술관에서도 아마 미디어 아트를 주 장르로 해서 전시를 운영을 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발표된 내용을 봤는데요. 그 외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또 여기 지역의 예술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천예술공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천예술공장뿐만이 아니라 창작 공간들이 생겨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좀 많이 있어서 여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쳤었는데, 이제 점점 예산이 잘 줄어가지고 레지던시 운영에만 집중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요청이 금천문화재단으로부터도 있었고, 또 여러 그런 요청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여기 계시는 시의회의 아이수르 의원님께서 금천예술공장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의견도 주셨고 함께 의논도 했습니다. 해서 입주작가 공모할 때부터 그런 프로그램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설계를 내년 사업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금천 구민분들도 금천예술공장에서의 활동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기대도 같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자리 같은 민과 관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이전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도 많으셨고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으시는 것 같은데 못다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소통의 이야기를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문화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기관에서도 좀 더 민간의 예술가분들과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토론은 마치면서 저희 최기상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희수 본부장님과 금천문화재단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 빠뜨렸으니까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이제 고민하면서 의문점이 들었던 게 아까 우리 윤희수 본부장님께 여쭤봤던 왜 금날의 아트홀은 1년 내내 개방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 금천에서 열리는 수많은 축제에 금천의 예술가들과 가수분들이 주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주민분들이 구청이나 우리 재단에서 하는 활동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은 왜 안 되는지 등에 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작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고요.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계속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어제부터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국무총리 이하 수많은 정부 관료들이 다 옵니다. 우리 예산이 내년에 7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입니다.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주민들은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 자리에 있는 특히 우리 공직자들, 저 같은 선출직, 그리고 공적인 돈을 사용하는 저희 같은 사람의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이런 돈을 쓰겠다, 이런 공간을 이용하겠다라고 사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편하시게 얘기하시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금천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서영철 대표이사님들 애써주시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애써주시지만 AI 시대에 저희의 사고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쓰고 일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논의들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